안녕하십니까. 앵그리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10%로 입주하는 적금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를 막았을 때 또 편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편법이 있는지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법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적금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그 로직은 간단합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공공주택 1호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지분 적립형 주택입니다. 공식 명칭은. 그래서 이제 초기 매입 자금을 이제 줄여주고 살면서 지분을 늘려가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할 때는요. 뭐 10에서 25%까지 자기가 이제 냅니다. 준비된 돈 가지고 내고 입주를 해서 20년, 최장 30년까지 해서 이제 갚아나가는 구조죠. 옛날에 이제 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같은 거 샀다. 뭐 그러면 가전제품에 맨 처음에 계약금 주고 사면서 계속 그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분이 이제 자기 지분을 늘려가서 나중에는 다 갚게 되면 할부식으로 다 갚게 되면 이제 자기 물건이 되는 것이죠. 같은 구조입니다. 정부의 재원이 확보가 일단 충분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건 뭐 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제 이제 10일 날 처음 이제 김민석 그 국무총리 주재로 이 제도에 대한 그 방안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광명에다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079가구 중에서 한 865가구니까 865가구가 이제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게 그 계획이고 관련되는 부분들 지분형 주택 도입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치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하고 또 청약 방법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아울러서 이제 그 국정연한 장관 회의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저소득 무주택 독립 청년에게 이제 월 20만 원씩을 청년들에게 지원하겠다. 이건 계속 하겠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꿋꿋이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자꾸 이제 전세가 월세화 돼 가니까 청년들은 갑자기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최장 20만 원까지 그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이제 확정된 게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제 피해자 구제 기간을 2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기를 당했던 집들을 LH에서 이렇게 매입하는 거를 2년 동안 더 늘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봤던 분들이 조금 더 한숨을 쉴 수 있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 뭐 나는 사람 위에 뭐 뛰는 사람 위에 난 사람 있고 난 사람 위에 그 올라타고 한 사람이 있다고 이건 이제 갭 투자를 이제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전세 대출 규제 허점을 노려서 이제 이런 방식을 또 해서 갭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매매한다고 할 때는 집에 가서 사서 뭐 계약서를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5억이다. 그러면은 9억을 현금으로 준비해 있고 나머지 6억은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매도자가 미리 집을 팔기 전에 전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세 입주자를 받아요. 그래서 전세 입주자를 끼고 그대로 자기는 이제 그 전세 금액만큼 뺀 금액만큼 해서 이제 그 뭐 대출을 하든 자기 돈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집을 매매해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그 기존에 살고 있던 데서 기다려야 되겠죠. 아니면 뭐 자기도 월세를 내면서 기다리든지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집값이 뭐 짧은 기간에 굉장히 상승을 해서 차익을 얻고 팔면 되는데 만약에 전세 입주자가 중간에 뭐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뭐 전세든 월세든 또 빼고 나고 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점차가 정확하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제 요새 거래가 좀 뜸해지니까 이 방법을 권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으로 하면 부동산은 굉장히 좋죠.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좋아요. 왜? 계약을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전세 계약도 했죠. 다시 매매 계약을 하니까
두 번 계약 수수료를 받게 되니까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정부에서 이제 이런 사실을 또 인지하게 되면 또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되게 권유하고 싶은 방식은 아닙니다만은 또 뭐 현실적으로 사실 이 방법이 뭐 처음 생긴 건 아니고 전에도 이제 있던 방식인데 요새 이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오늘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결코 이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 이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